반갑습니다. 17과 예상 문제, 우리나라 민족 명절과 풍습에 관한 17과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한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전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엄마의 요리는 고급 식당 요리에 비견할 만큼, 비견, 견줄비, 어깨견. 최근에 읽은 소설 한 구절이 문득 뇌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뇌, 속리, 뇌 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서 답은 2번에가 어깨견자, 뇌자가 있습니다. 2번,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를 우리말로 써보자. 내가 억지로 이름지어 나이 더하는 떡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나오죠. 민간에서 말하기를 이 떡국을 먹지 못하면 나이를 얻을 수 없다. 한 살을 먹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3번, 가와 내용이 관계 있는 날, 음력 1월 1일 4대 명절의 하나인 설날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는 씨름이었습니다. 올바른 태도, 바람직한 태도가 뭐냐? 쭉 읽어보면 5번 정도가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전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형성평가를 풀었던 문제입니다. 다음부터 보도록 하죠. 1번, 다음 퍼즐 기억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 무슨 항, 무슨 촉, 부딪힐 촉, 거역할 항 그랬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저항의 저촉의 이때 저자는 막을 저자가 되겠네요. 2번은 걸괴, 3번은 칠타, 4번은 끌휴, 5번은 밀추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하나 넣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밑줄 친 단어의 활용이 잘못된 것은, 답이 빨간색으로 보여버리네요. 1번, 내 동생은 두뇌 회전이 빠르다. 맞습니다. 근데 2번에 우리는 우리 고유의 것을 소홀히 여겨야 한다. 말도 안 맞죠. 그런데 이 소홀할 때 소자가 틀렸습니다. 바소자를 쓰는 게 아니고 성길 소자를 써야 됩니다. 소홀의 뜻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거나 탐탁하지 않고 대면함. 3번은 상승하고 있다. 4번은 촉진, 5번은 맹목적. 다 맞습니다. 자, 3번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세시에 설날에 작타백병하여 하얀 떡을 쳐서 만들고 절이 위탕이라 칼로 썰어서 국을 만든다. 능불상 한난이 내구라. 추위와 더위에도 상하지 않고 오래 견딜 수가 있다. 취기 정결이라. 그 정결함을 취하였다. 위 불식 차병. 세속에서는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부득세운 나이를 얻지 못한다고 말하더라. 여강명, 내가 억지로 이름지어 위천세병, 나이 더하는 떡이라고 한다. 정장연소자, 20, 30대 젊은 남자, 나이 어린 사람들이 회어 남산지 외장, 남산의 외장과 북산지 신무문 후, 북산의 신무문 뒤에 모여 위 강력 지시, 힘을 겨루는 놀이를 하여 이도 승부를 겨루었다. 자, 기역과 니은의 쓰임 했네요. 자, 기역은 썰어서 탕을 만든다가 되겠고, 다음 니은이 어디 있죠? 니은의 위는 힘을 겨루는 놀이를 하다. 그래서 니은은 하다, 기역은 만들다가 되겠습니다. 만들다, 하다.
가나에 설명하는 풍속에 해당하는 그림. 자, 그럼 당연히 떡국을 찾아야겠고 씨름을 찾아야겠죠. 떡국하고 씨름. 이 1번은 송편입니다. 3번은 널뛰기, 5번은 강강수월래네요. 설날 떡국 씨름 좋은 문제입니다. 5번 A와 B의 뜻을 구분하라. 자,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세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A는 설날을 의미하고 B는 나이를 의미한다. 자, 뿌리를 볼까요? 해 세자는 1년을 뜻하는 해, 나이, 설날, 몹시 추운 날을 뜻한다. 그런데 A는 설날이고 B는 나이다. 이것도 수능에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C의 문법적 기능과 풀이를 해라. 자, 이 C는 이를 운이라고 하는데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운은 쓰이는 위치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한자이다. 문장 중간에 쓰이면 말하다, 이르다의 뜻이 되지만 문장 말미에 쓰이게 되면 간접 인용으로 뭐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풀이한다 그랬습니다. 나이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 7번 D와 바꿔 쓸 수 있는 1인칭 대명사. 자, D, 나, 여자로 작자 자신을 뜻한다고 그랬죠. 1인칭 대명사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꼭 알아두세요. 나, 나여, 나오, 스스로자, 몸기. 자, 고등학교 수준에는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와 대비해서 2인칭 대명사로도 아들 자자, 너 여자, 임금 군자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 고르시오 문제로 다음에 출제하겠습니다. D가 가리키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문제죠. 아까 1인칭 대명사 나는 이 글의 작자 청장관 이덕무를 뜻합니다. 청장관 이덕무는 영조 때 실학자입니다. 이와 뜻이 같은 의미로 쓰인 것. 자, 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이 강자는 강하다, 힘이 세다, 힘써 노력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도 부사어로 쓰일 때 억지로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가 억지로입니다. 내가 억지로 이름 지었다. 자, 1번 강군, 강한 군대. 2번 강권, 억지로 권하다. 2번이겠네요. 3번 강약, 강하고 약함. 4번 약육강식, 약한 사람은 강한 것에게 먹힌다. 자강불식, 스스로 강하여 쉬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때의 강자는 힘써 노력하다의 뜻이므로 스스로 힘써 노력하여 멈추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여러분도 자강불식하는 자세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10번 F의 품사. 이 명자는 이름, 명성 할 때는 명사지만 이름 짓다, 유명하다 할 때는 동사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내가 억지로 이름 지었다, 이름 짓다. 자, 이름 나다, 이름 짓다, 동사입니다. 11번 G에 들어갈 어휘. 자, G는 떡국을 의미하는 세 단어. 나이를 더하는 떡. 그래서 더할 첨자, 나이 세자, 떡병자, 첨세병, 첨세병. H와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었죠. 장소나 대상을 나타내는 어조사는 세 개가 있다. 어우호, 어우호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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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는 어디에, 에서 이렇게 장소와 대상을 나타냅니다. 13번 아이에 들어갈 어휘는 씨름을 나타내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힘을 겨루는 놀이. 이때 뿔 각자가 겨루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힘을 겨루는 놀이. 뿔 각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14번 제의와 바꿔서도 되는 한자. 자, 이때 부는 이길 승자 다음에 오는 부는 지다. 원래는 짐지다. 등에다 짐을 지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게임 따위에서 패하다의 의미이므로 승부는 승패로 바꿔 쓸 수가 있어서 답은 패가 되겠습니다. 패. 승부, 승패. 자, 15번
가와 관련된 명절, 아까 했는 문제가 다시 한번 반복되네요. 설날입니다. 설날 떡국. 혹은 이 문제를 달리 가와 관련된 음식은 그러면 떡국이 되겠죠. 16번 나와 관련이 있는 운동 경기 씨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씨름. 혹은 나는 어떤 명절이냐 그러면 단오 이렇게 답을 해야겠네요. 단오 씨름. 1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바른 것. 선조들은 흰떡을 좋아했다? 아니죠. 송편이 아니라 떡국이고 북산은 설악산이 아니라 북악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18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 태양의 위치에 따라 순환되는 한 해의 기후를 24수로 나눈 것. 24 절기가 되겠네요. 절기. 어떤 절기냐? 이날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 낮이 가장 긴 날을 하지. 밤이 가장 긴 날은 동지. 팥죽을 생각하면 동지가 되겠네요. 동지. 20번 다음 중 부수가 다른 하나는 우리 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낼 때에는 고기 육 부수의 한자라고 그랬죠. 잘 보면 1번 입술 순, 어깨 견, 간, 허리 요자는 모두 육달월, 달월처럼 보이지만 고기 육 부수의 한자이고 5번의 밝을 랑자는 달월 부수의 한자입니다. 자, 이런 거는 실수하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21번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순환 맞죠? 2번 도작 맞습니다. 3번 형통 맞죠? 4번 소홀 아까 나왔습니다. 대면대면함. 촉진 5번이 틀렸네요. 5번은 배척을 써야 되는데 자, 촉진이란 빨리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배척은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치다 그랬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22번 절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 하지, 밤이 가장 긴 것은 동지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네요. 1번. 경칩 하면 개구리, 망종 하면 모를 심는 것, 상강 서리가 내리는 것, 대한 가장 추운 때. 답은 1번입니다. 23번부터는 고사성어입니다. 고사성어.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내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구나. 무라일체의 경지에서는 꿈과 현실의 구별이 없고 다만 보이는 것은 만물의 변화에 불과할 뿐임을 이제 알겠구나. 자, 이 말은 장자에 나오는 유명한 고사성어죠. 나비를 뜻하는 호접. 그래서 호접지몽이라는 한자성어죠. 장자가 꿈속에 나비가 되었는데 내가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꿈속에 내가 된 건지 알 수가 없다. 무라와 실체, 물과 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지란 뜻입니다. 24번 까마귀를 모아놓은 것 같은 병사. 까마귀 떼와 같이 조직도 안 되고 훈련도 없이 모인 무리, 어중이 떠중이 규율이나 규칙이 없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까마귀 오로 시작되는 한자성어 오합지졸. 까마귀를 모아놓은 것 같은 병사 혹은 군대. 25번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고사성어는 진나라의 환원이 촉으로 가다가 장강 중류 삼엽을 지나게 되었다.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원숭이 어미가 강가에서 울며 배결이를 뒤따라와 배 위에 뛰어오르자마자 혼절하고 말았다. 원숭이의 배를 가르고 보니 창자가 모두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환호는 크게 놓아여 그 병사를 내쫓아 버렸다. 자, 끊을 단자, 창자, 장자. 그래서 단장이란 고사성어로 단장이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큰 슬픔을 단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한자성어가 있죠. 그때 단장을 이렇게 씁니다. 특히 애간장이 녹는 것,
부모가 자식을 근심하는 마음이란 해석도 됩니다. 26번 황하상류의 하진을 일명 용문이라 하는데 흐름이 매우 빠른 폭포가 있어 고기들이 오를 수 없었다. 강과 바다에 큰 고기들이 용문 아래로 수없이 모여들어 오르지 못한다. 만일 오르면 용이 된다. 오르면 용이 된다는 문 또는 입신 출세의 관문이란 뜻이 있죠. 오를 등자로 시작하죠. 등용문, 등용문. 밑에 판문은 이 그대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일명용문이라 하고 물이 험하고 통하지 않는다. 어별 무리들이 오를 수가 없다. 강에 큰 물고기가 모여 용문 아래에 수천 마리가 모이는데 부득상 오를 수 없었고 상즉 위용이라 오르면 용이 된다고 한다. 우리가 신춘문예 소설가의 등용문이다 이런 말들 쓰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27번 이것도 많이 알고 있는 한자성어죠. 당나라에 가도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하루는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가던 길에 나귀 등에서 이런 시구를 짓습니다. 새는 연못가에 있는 나무에 깃들고 중은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린다. 처음에는 밀 추자를 쓸까 두드릴 고자를 쓸까 결정하지 못하고 나귀에서 손짓이라 밀거나 두드리는 동작을 하며 보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때마침 높은 벼슬을 하던 한유라는 사람이 행차가 있었는데 그 행차를 범하고 맙니다. 옛날에 높은 사람이 길을 가면 비켜줘야 되는데 못 비킨 겁니다. 그래 이제 한유의 부하들이 그를 잡아와서 끌고 왔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고관 대작의 행차를 막는 것이냐? 그랬더니 가도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식구를 하나 지었는데 이거를 아까 그 식구 있죠. 나무에 깃들고 중은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린다. 문을 두드린다고 고자를 써야 될지 문을 민다고 추자를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유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밀 추자보다는 두드릴 고자가 낫겠다 이렇게 고쳐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뜻이 함께 맞아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한자성어가 두 글자로 된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밀추 두드릴 고 해서 추고라고 해야 되는데 이 추자가 퇴자로도 읽힙니다. 그래서 퇴고라는 한자성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밀퇴 두드릴 고 미는 것과 두드리는 것 글을 지어놓고 작구를 수정하는 것을 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28번 계란에 뼈가 있다. 운이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가 와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네요. 세종대왕과 황희정승의 이야기였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고사성어로 한국형 고사성어다. 계란에 뼈가 있다. 계란 유골 모처럼 배운 성어가 나왔네요. 29번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 세력이 강하여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 혹은 일이 거침없이 잘 풀리는 모양을 비유하는 말 깨트릴 파자 대나무 죽자를 쓰는 한자성어 파죽지세 우리가 대를 쪼갤 때 위에다 칼로 내리치면 한 번에 쫙 하고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거침없는 형세 거침없이 일이 잘 풀린다의 의미도 됩니다. 파죽지세.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한자성어 못하는 것이 없다.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이나 그런 경우를 말한다. 권력이 또 힘이 세거나 권세가 세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럴 때 쓰는 한자성어로 무슨 횡포, 권력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소불위 해석 순서를 보면 위자부터 하지 않는 바가 없다. 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3반, 4반, 8반의 경우는 다음 시간에 이 두